네, 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백운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 프린트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뭐냐? 이번에는 실제 그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 아니고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소설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건 사람도 아니다 라는 소설인데요. 제가 읽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자,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이 갈래 학습을 먼저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먼저 성취 기준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출제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국어 5-01. 네, 요거. 자, 문학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죠? 네,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이야기에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함께 존재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자, 이렇게 이제 블럭 쌓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 하나의 뭐 주제 의식 이런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 주제 의식은 다른 말로 하면 작가의 의도 정도 되겠습니다. 의도. 자, 이 작품을 왜 썼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와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키워보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소설의 구성 요소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자, 다시 2번 보니까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 그렇습니다. 자, 뭐 위에 있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소설만의 표현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소설 전용 표현 방식. 전용 표현 방식이 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알아야지 뭐 이 소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거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학습 요소 볼까요? 작품 전체의 구성 요소의 관계 똑같은 얘기고, 갈래의 개념과 특징, 그 다음에 문학적 형상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도 배웠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안 하고 못 하고 뭐 이제 이래가지고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본의 유명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 씨가 써놓은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가 소설을 쓰는 이유를 요약하자면 단 한 가지입니다. 개인이 지닌 영혼의 존엄을 부각시키고, 자, 거기에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가치 있는 경험을, 그죠? 가치 있는 경험. 자, 이것을 공유하고자 한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 해당 사건을 지금 겪었다 이게 아닙니다. 자, 자기가 느끼고 있는 어떤 것을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영혼이 시스템에 얽매여 멸시당하지 않도록 늘 빛을 비추고 경종을 울리자. 자,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른바 진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쓰고 사랑의 이야기를 쓰고 사람을 울리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웃게 만들어 개개인의 영혼이 더 할 나위 없는 소중함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소설가의 일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진지하게 허구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인간의 보편 정서 이런 것을 갖다가 함께 들여다보자. 뭐 이제 이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서사갈래 이해 이렇게 돼 있고, 자, 허구성을 바탕으로 한다. 왜 그러냐? 왜 그 거짓 이야기를 꾸며내느냐? 하면 이야기로 어떤 정서를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가 의도한 것과 딱 일치하는 세상의 실제 이야기는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의도를 가지고 가상현실을 만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허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상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다 가짜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리는 문학 양식을 말한다. 자, 하위 걸레로 설화도 있고요. 고전 소설, 신소설, 현대 소설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당연히 이제 설화 계통, 즉 전설이랄지 신화랄지 민담, 이런 것이 이제 그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설 신화 민담 계통의 것들이 지금도 이제 형태만 달리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한 10년 전쯤에 유행했던 그 마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도 보면 아이언맨이든 뭐 토르든 뭐 누구든지 상관없이 결국은 다 이 전설 신화 민담의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화된 것이 이제 고전 소설이고요. 거기서 좀 더 체계화되면 이제 현대 소설이 돼서 요새는 좀 다양한 형태의 소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자, 신소설은 이제 개화기쯤에 이제 많이 지어졌던 작품들이 되겠습니다. 뉴 스타일이라 이거예요. 신소설. 새로운 신자 써가지고. 그래서 고전 문학과 현대 소설의 중간쯤, 즉 과도기적인 형태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소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허구성이라는 게 돼요. 허구성. 네, 가짜라는 얘기죠. 그죠? 가짜. 다 가짜야. 그래서 상상력에 의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소재는 현실 소재가 되겠죠. 너무 그러니까 현실이 없이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야? 그 우주를 바다로 바꾸면 또 얘기가 됩니다. 알겠죠? 우주선 대 함선 어때요? 비슷하잖아요, 그죠? 네. 바다는 넓고 우주도 넓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바다를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 우주로 배경이 바뀌면 그러면 그대로 우주 SF 소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뭐 그러면 보잖아요. 그냥 그 바다에 가면 막 우리가 이제 막 처음 보는 물건들도 있고 생물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거기를 그걸 확장시키면 막 괴물 같아요. 그죠? 우주에 있는 괴물 뭐 이런 걸로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느 섬에 도착했는데 섬이 이상해. 이러면 이제 우주로 바꾸면 행성이 있는데 거기 가봤더니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작품은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다 인간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재미있게 가공하느냐,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미가 있는 소설이 되고 아닌 소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자연과 인생을 모방한 가공적 이야기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제일 큰 특징이 허구성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시는 허구성이 아닌가요? 시는 허구성이 있죠. 그것도. 그러나 여기보다는 약하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정서 표현하는 걸 더 강조하는데 소설에서는 이야기 구조를 더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길잖아요. 자, 그다음에 산문성. 자, 산문은 원래는 무슨 뜻이야? 산문은 줄글이야, 줄글. 그죠? 시가 좀 이렇게 짧게 써 있다고 한다면 우리 소설은 어때요? 착한 권이잖아. 그죠? 왜 안 조지지?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줄글.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서술자의 서술, 그다음에 등장인물끼리의 대화, 그다음에 서술자가 알려주는 묘사,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줄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설 읽기가 힘들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소설은 이야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오히려 수월합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진실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허구의 세계를 다루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도구에 불과한 거죠. 자, 그렇지만 진짜는 뭐야? 인생의 참모습, 인생의 진리, 즉 보편정서를 다루고 있다. 공감을 다루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보편정서, 공감, 이런 걸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사성은 뭐예요? 서사성은 이야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이야기 구조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 정의된다. 옛날에 그 이만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정의를 하셨냐면 이거 한번 써볼게요. 옆에다가.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미 있는 사건의 시간적 구성. 자, 작가가 괜히 보여주는 게 있나 없나? 없다는 거죠. 다 필요하니까 보여주는 게 바로 의미 있는 사건이 되겠고, 자, 그것을 어떻게 했다? 시간적으로 구성했다. 그러니까 순행적으로 할 수도 있고, 즉 시간 순서대로 갈 수도 있고, 역순행적이라고 해서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과거 일들을 다 서술해주고 다시 현재로 오고 이런 것도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시간적으로 구성한 것, 요것이 바로 서사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등장인물의 대화나 묘사 등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개연성. 자, 개연성은 뭐게요? 자, 개연성은 실제로 일어날 법한 것들, 즉
현실에 있음직한 것들을 담는 게 바로 개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약간 반대적인 의미를 갖는 게 바로 우연성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예술성은 예술의 한 갈래죠. 그래서 형식미와 표현미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스타일, 그죠? 자, 그래서 각자의 스타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서술이 되게 많은 경우도 있어요. 대화도 그냥 서술로 처리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대화가 되게 많은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작가마다 또 이제 주제 의식에 따라서 이 묘사하는 방법, 또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소설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소설의 요소에 별표 쳤나 봐요, 우리 학생이. 자, 소설의 요소 한번 볼게요. 자, 소설에 3요소가 있고요, 구성에 3요소가 있는데 그 많은 선생님들이 잘난 척 하시느라고 애들한테 물어보죠. 소설의 3요소가 뭐게? 그러면 애들이 인물 사건 배경이요 막 이래요. 근데 그러면 틀렸어 뭐 이러면서 그것도 모르니 막 이러면서 잘난 척해요. 자, 주제랑 구성이랑 문체입니다. 알겠죠? 자, 당연히 어떻습니까? 주제는 뭐예요? 작가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죠?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죠? 중심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작가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편정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구성은, 자, 구성은 어때? 그러면 생각만 있으면 되냐, 주제만 있으면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행동, 사건 등을 긴밀하고 짜임새 있게 엮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형광펜으로 칠해볼게요. 등장인물의 행동과 사건 등을 긴밀하고 짜임새 있게 배열하는 것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문체는 일종의 이것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개성적 특징인데, 문장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품마다 담겨 있는 표현 방식, 개성적 이렇게 써줄까요? 개성적 표현 방식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있어야지 일단 소설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구성의 3요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사건, 배경, 뭐 인사배라고도 하죠. 인물, 사건,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는 사람? 바로 인물은 작품의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죠. 그죠? 이게 이제 만약에 그냥 등장인물이 한 3명 나와가지고 서 있어,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서 있어. 이렇게 해서 서 있는 상황만 묘사를 하다 끝나면 그 소설이야? 이야기야? 아니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벌이죠. 주로 이제 갈등이 되겠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순에서 오는 거죠. 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A는요. 그리고 B는 왼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길이 아주 좁아. 자, 그러면 갈등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얼마나 잘 피해가느냐, 이것이 이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되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인물이 사건을 만들어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사건이 벌어지나?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걸로 보면 행동과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인데, 이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배경은 사건을 만들어 나가는 인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고 정서가 막 강해지고 뭔가 막 거칠어지고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거죠. 피난민들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배경도 역시 이제 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자, 서술자와 시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내용이 많으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